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지금 남부 지역 쪽은 태풍이 비슷한 게 와서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다는데, 여기 지금 중부 지역은 굉장히 덥네요. 일단 날씨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물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이런 날씨에는. 그래서 오늘 이제 29번째 주제로는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통풍이죠.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 어떤 약들이 과연 있고 또 어떤 영양제로 또 어떤 일상생활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약사 PARK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막은 제가 뭐 테이핑하고 테이핑이 아니죠. 타이핑하고 그다음에 제 이 파워포인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29번째 주제 통풍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풍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통풍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보통 요산 농도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혈중의 이제 요산 농도가 7보다 더 높을 때 보통 통풍으로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혈중에 있는 농도가 7mg per dl 이상일 때 그거를 넘을 때 이제 통풍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성 통풍이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막 오는 통풍이 있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급성 통풍이 지속이 되면 이제 그게 만성 통풍이 돼서 이제 만성 통풍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이름 자체가 그러하듯이 이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이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제 심한 통증이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이제 주된 증상이고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 증상이 이제 연골이죠. 열골이 아니라 연골과 이제 뼈 파괴로 인해서 이제 2차적으로 뭐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급성이나 또는 이제 만성 신장에 이제 장애가 일어나게 돼요. 이 이유는 신장에 이제 요산 결정체가 이제 침착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은 급성이나 또는 만성적으로 신장에 이제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통풍의 정의는 한 이 정도이고 또 증상은 저렇고 종류는 저렇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신장 장애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통풍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습관들은 뭐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금주죠. 술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맥주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그 이외에 이제 소주나 뭐 양주, 당연히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와인, 포도주 이런 술 알코올 종류들을 이제 절대로 드시지 말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한 식사량이 아닌 전체적인 음식량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무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통풍의 증상이 더 악화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체중 조절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음식 종류로는 이제 붉은 살코기, 붉은 이제 소고기와 그다음에 해산물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붉은 살코기와 해산물 섭취를 좀 줄여 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저지방 낙농 제품 또는 이제 채소류 섭취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지방 낙농 제품과 채소류 섭취는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단 음식 있잖아요. 뭐 음료수나 뭐 과자나 그런 굉장히 단 음식이나 음료수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앞에서 뭐 채소류 섭취는 권장한다고 했지만 과일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당이 많은 사과나 이제 오렌지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과나 오렌지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가우트가 결국은 이제 통풍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inflammatory arthritis라고 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통증을 주는 걸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요 유릭 엑시드 크리스탈이라는 게 이제 요산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엄지 부위를 보면은 이렇게 이 노란 것들 있죠. 요 노란 요산 결정체가 이제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을 강하게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통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된 요산의 결정체가 이제 통풍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풍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급성 통풍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급성이란 이름에 마찬가지로 통증이 이제 급격하게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극심하게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그다음에 보통은 제일 흔한 데가 이제 첫 번째 엄지 발가락 안쪽이 이제 붓고 굉장히 아프죠. 아픈 거가 대표적이지만 이 이외에도 이제 발목이나 손목이나 무릎이나 발등이나 뭐 손가락, 뭐 팔꿈치, 발꿈치도 이제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새벽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죠. 그래서 새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이 또 생기다가 뭐 없어지기도 해요. 급성 통풍은.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급성 통풍은 3일에서 3일에서 이제 7일 이내에 보통은 호전하지만 증상이 다시 또 반복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급성 통풍은 이제 한 3일, 7일 정도 지나면 막 아프다가 3일, 7일 정도 지나면 다시 호전되지만 또 관리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증상이 또 반복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급성 통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급성 통풍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여기 아까 그림에서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요산 결정체가 이제 쌓이게 돼서 이제 이런 엄지발가락 쪽이 이제 굉장히 붓고 아프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새벽에 이제 잠을 주무시기도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풍이 더 발전이 되면은 무릎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무릎에도 생기고 무릎에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뭐 발목에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부었죠. 그다음에 손가락에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뭐 손목에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팔꿈치 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는 엄지발가락에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 이렇게 여러 부위에서 이렇게 다른 여러 부위에서도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는 거를 이제 통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류가 이제 만성 통풍인데요. 급성이 아닌 만성 통풍인데요. 이제 급성 통풍이 이제 계속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거의 특징은 이제 3일에서 7일이 있다가 이제 호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통증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 연골과 뼈를 파괴해서 나중에는 2차적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심각해지면 급성 또는 만성의 이제 신장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를 이제 만성 통풍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통풍의 이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거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급성과 만성 통풍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성 통풍 관절염에서는 보통 요산 생성 억제제 또는 요산 배출 촉진제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판단과 관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의 관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통은 1차적으로 쓰는 약은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을 먼저 쓰고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은 2차적으로 페뷰소스탯 또는 페북소스타트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보통 2차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쓰는 이 알로퓨리놀, 이건 성분명이니까
이제 상품명은 또 조금씩 또 다를 수 있는데 성분명으로는 알로퓨리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는 일은 요산 생성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산 생성이 억제하게 해서 그 침착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약을 알로퓨리놀이라고 하고 요걸 1차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쓰는 페뷰소스테 또는 페북소스타트라는 성분명을 가진 이 약도 역시 요산 생성 억제를 위해서 쓰는 약인데 요것도 역시 1차적으로 알로퓨리놀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보통 선택하는 약이 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이 이제 종류는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성분을 가진 약이 있고 프로베네시드라는 성분명을 가진 약이 있는데 요거는 앞에 두 개랑은 좀 다르게 요산 배설을 촉진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요산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약이면 이 벤즈브로마론 또는 프로베네시드 요 약들은 요산 배설 촉진을 시켜주는 약이어서 요 약을 쓸 때는 대신에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이 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어떤 경우와 그다음에 환자분에 따라서 다른 이 약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알로퓨리놀 그다음에 이제 페뷰소스텟 요 두 가지 약이 이제 요산 생성을 막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요 1번 과정을 이렇게 여기 1번이 하는 일이 이렇게 요 퓨린이 이제 요 요산으로 바뀌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알로퓨리놀하고 페뷰소스텟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요산 배출을 해주는 거는 이제 벤즈브로마론 또는 프로베네시드 요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 그림에서 보면 요 2번 있잖아요. 2번 이 요산이 배출되는 거를 빨리 하게끔 이제 도와주는 약이 이제 벤즈브로마론 또는 프로베네시드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는지는 이제 환자의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처방약을 사용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통풍의 또 다른 대표적인 치료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만성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급성 통풍, 갑자기 막 아픔이 막 왔다가 3일에서 7일 지나면 또 호전됐다가 또 다시 막 아프고 이런 거를 이제 급성 통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성 통풍 관절염은 이제 만성 통풍과 다르게 이제 보통 약을 필요할 때만 섭취해요. 보통 아플 때.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시냐에 따라서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이 왔을 때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이니까 빠졌네요.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항염증 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기에 따라서는 섭취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콜치신이라는 약이 있고요.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많이 아시겠지만 소염 진통제 그래서 NSAID라고 하는데요. 이걸 논스테로이드 엔타이인플레메이터리 드러그 이래갖고 소염 진통제라고 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또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충분히 있는 증상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최대한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통풍에 쓰이는 약들의 이제 부작용들인데요. 이거는 뭐 부작용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것들, 가장 많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콜치신은 급성 통풍에 쓰는 이제 콜치신은 대표적으로 미식거림이 있고요, 속쓰림이 있고 설사가 굉장히 빈번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거는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염 진통제. 이건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공통적으로 위궤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 출혈이 있고요. 혈압을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고혈압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 무리를 줘서 신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제 뇌졸중이나 아니면은 심혈관 질환의 이제 위험을 상승을 시켜주고, 이미 기존에 천식이 있는 천식 환자분들에게는 그 천식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로이드제인데요. 스테로이드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불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남성의 경우에는 가슴이 커지는 증상도 가끔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심장마비 가능성을 좀 증가시켜 주고요. 이건 남녀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뭐 간암, 여드름, 그 다음에 보통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켜 주는 거는 좀 빈번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당뇨병의 가능성도 좀 상승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관련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관상동맥 질환, 또 보통 심리적으로 이제 정서가 불안하거나 또는 막 우울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시면은 뼈에 이제 약화가 일어나서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급성 통풍에서 저렇게 이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콜치신이 있는데, 이 약들의 이제 사용을 줄여주게 해주는 이제 영양제들이 또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는 급성 통풍 약들의 사용을 줄이게 해주는 영양제들 이렇게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RTG 오메가 3죠. 그래서 이전 영상 이제 5번째 주제에서 언급했지만, RTG 오메가 3는 굉장히 탁월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늘 영순위로 제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면 2개씩 식사 직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드시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RTG 오메가 3와 함께 순도 높은, 이거 중요해요. 순도가 좋은 프로폴리스를 드시는 거가 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전 영상 이제 22번째 주제에서 제가 언급하긴 했지만,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탁월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TG 오메가 3와 함께 순도 좋은 프로폴리스를 드시면 통풍 증상에 굉장히 크게 아픔, 그 갑자기 막 오는 아픔을 줄이실 수가 있고, 또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소염 진통제나 콜치신이나 또 스테로이드 같은 거에 섭취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나, 더 나아가서는 뭐 안 드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데,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위장 장애가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식사와 상관없이 드셔도 되고요. 혹시 가끔 이것 때문에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제가 함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비타민 C죠.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이건 또 글씨가 항산화제들 중에서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의 효과 때문에 탁월한 아주 좋은 항염증 작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크게 문제가 있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한 5000mg 이상의 메가도스를 하시는 거를 저는 보통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이제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또 흡수율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가도스를 위해서 중성 비타민 C를 전 더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공복에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복에 드시니까 흡수율도 조금 더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RTG 오메가 3, 그 다음에 순도 좋은 프로폴리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일 꾸준하게 드셔주시면 확실하게 이제 아픔이 좀 덜 하실 거고, 그 아픔이 오는 빈도가 덜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나 또는 뭐 콜치신이나 이런 약들의 섭취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가 이제 오메가3인데요. 옥타 오메가3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RTG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3 요런 제품은 하루에 2개 정도씩 드셔주시면 좋고, 이거 말고 또 이제 리퀴드 오메가3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떠서 마시는 건데요. 요것도 앞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겉에 이제 라임하고 레몬 코팅을 굉장히 잘 해놔갖고 뭐 아무 비린내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RTG고, 아무래도 이제 액체다 보니까 흡수율 면에서는 이게 월등하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리퀴드 오메가 3나 아니면 이런 옥타 오메가 3 이렇게 하루에 요거는 두 개씩 이렇게 섭취하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해 드려요. 물론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거를 당연히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프로폴리스인데요. 그래서 프로폴리스고 이름이 올레 프로폴리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프로폴리스랑 아연도 좀 섭취가 되어 있는데, 프로폴리스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산화 작용 천연 항생제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급성 통풍이 오는 거에 예방과 또 그런 아픔 때문에 드시는 그런 소염제나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나 콜지신에 드시는 양과 빈도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거기다 뭐 아연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 프로폴리스가 지금 플라보노이드 형태로 해서 17mg,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그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는 거를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만약에 더 드실 수 있다고 하면 요건 추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면 더 탁월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추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고함량 비타민 D 뭐 3000이나 또는 5000 IU 이 정도를 드시는 거가 좋고요. 하루에 한 번 식사 직후죠. 그래서 이전 영상 이제 16번째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비타민 D는 이제 면역에도 좋지만 항염증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족한 대표적인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타민 D, 고함량 비타민 D를 하루에 한 번 식사 직후에 드시는 비타민 D를 드시면 추가적으로 더 면역에도 좋아지지만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그네슘이죠. 이 마그네슘도 이전 영상 제가 19번째, 20번째에서 이제 언급해 드렸지만, 마그네슘도 역시 탁월한 항염증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족한 대표적인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하루에 2번 나눠서 드시는 거고, 하루에 2회에 한 개씩, 뭐 또는 가능하시면 하루에 3회를 한 개씩 드셔도 충분히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거로 그렇게 드셔도 뭐 절대 용량적으로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건 아니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루에 3번을 나눠서 한 개씩 식사 후에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비타민 D랑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RTG 오메가3, 순도 좋은 프로폴리스, 비타민 C, 요런 것들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건데, 요거는 5000 IU죠. 그래서 요거는 식사 직후에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광동에서 나온 마그민 골드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인데, 여기에 이제 활성 비타민이 굉장히 좋게 잘 들어가 있어서 제가 요거를 많이 추천드렸죠. 그래서 마그민 골드 프리미엄 연질 캡슐이고, 하루에 하실 수 있으면 하루 3번까지도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하루에 두 번을 한 개씩 식사 후에 이렇게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만성 통풍은 처방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알로퓨리놀이나 페뷸소스텟이나 아니면 벤즈브로마론, 아니면 프리베네시드 이런 것들 약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만성 통풍은 그런데 이제 급성 통풍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보통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섭취량을 줄여야 되냐면, 콜지신은
미식거림, 속쓰림, 설사, 저는 굉장히 빈번한 부작용이 있고, 소염 진통제도 위궤양, 위장 출혈, 혈압 상승, 신장 장애 등등등 해서 저런 부작용이 있고, 스테로이드는 말할 것도 없죠. 요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상승하고 당뇨병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골다공증의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RTG 오메가3, 순도 좋은 프로폴리스, 비타민 C, 여기다가 좀 더 강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비타민 D 3000 또는 5000 IU, 저는 개인적으로는 5000 IU를 추천해 드리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하루에 한번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마그네슘, 하루에 2번을 드셔도 되고, 하실 수 있으면 하루 3번을 드셔서 추가적으로 항염증 작용을 해서 통풍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적으로 2가지를 더 언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통풍에 대해서 해봤고요. 끝내기 전에 약사 PARK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질문도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 통풍 환자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지 않은 빈번한 게 이제 많이 찾아오셔서 이 주제를 한번 정해보게 됐고요.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이번 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